넷플릭스 시리즈죠. 신동엽 출연한 성인물이라는 일본의 DVD방 점장이 출연해요.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VR이 되게 리얼합니다. 인간 욕구와 욕망을 충족한다라는 점에서 과학기술이 그거를 더 고도화시켜주고 있다. 잘 느낄 수 아니 뭐 이렇게 잘 수준을 더 높여줄 수 있다. 킬러 디바이스는 어떤 회사가 만든 주식 좀 살려고? 이 킬러 디바이스를 만드는 기업. 교수님 질문 있어요. 네, 오늘 또 뭐가 궁금하세요? 아니 요즘 일본에서 VR 야동이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VR 야동. 네. VR, 메타버스, AR 뭐 이런 첨단 가상 현실 기기들이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 활용되는지도 저도 이제 연구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성인물 산업, 뭐 야동 네, 이런 쪽으로 활용도가 커지고 있다. 뭐 이렇게 알고 있어요. 어디에 활용되는지 보려고 보신 거 맞죠? 제가 뭐 개인적인 관심은 아니고 연구적인 관심에서 찾아보긴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DVD방에서도 VR 안경이랑 VR 전용 야동으로 대중화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전문가신데 위치 바꿔서 제가 질문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사실 조금 찾아봤어요. 넷플릭스 시리즈죠. 신동엽 코미디언 출연한 성인물, 일본, 대만 여러 세계를 다니면서 성인물 시장을 점검하는 콘텐츠였는데 일본의 DVD방 점장이 출연해요.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VR이 되게 리얼합니다. 그 가상세계 환경이 실제 내가 그 공간에 와 있고 실제 뭔가 이 상대방을 만난 것 같은 정말 현실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촬영됐냐 뭐 이런 설명도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것을 VR 컨텐츠를 촬영하는 배우들도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한다고 찍고 있는 카메라들을 여기 곳곳에 각도별로 설치를 해가지고요. 거기 안에 하나하나 이제 소리나 영상이 조합이 돼야 되니까 숨소리도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약간만 각도를 틀면 옆에 카메라가 보이고 막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막 되게 예정된 움직임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VR 안경을 착용하고 밑을 보면 그 신체 부위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봐놓고 왜 저한테 그런 난처한 질문을 하십니까? 네, 아니 이게 네. VR 쪽이 과학기술이니까 그럼 과학기술의 이 발달과 이 야동의 상관관계 이런 걸 좀 알아보고 싶어서 그렇죠. 좀 세련되게 얘기를 하면은 인간 욕구와 욕망을 충족한다라는 점에서 과학기술이 그거를 더 고도화시켜주고 있다. 잘 느낄 수 아니 뭐 이렇게 잘 수준을 더 높여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정자 채취하고 이럴 때 약간 독방 같은 데 가서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압박감 때문에 환경 때문에 좀 이렇게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정자를 채취한다는 게 마음만 먹는다고 정자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동기부여가 필요하죠. 나와라! 그 동기부여의 수단으로서 이 VR 컨텐츠나 AR 장비나 이런 것들을 갖추는 병원이 충분히 생겨날 수. 이건 이제 고객 서비스 마인드로 접근한다. 아무튼 이것도 그렇고 몇 년 전부터 메타버스다, VR이다, AR이다 이런 말 많은데 솔직히 저는 하나도 뭔지 모르겠거든요. 이게 VR, AR, XR이 뭔가요? 먼저 VR이라고 하면 버추얼 리얼리티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가상현실입니다. VR 기기를 끼고 들어간 가상현실은요, 실제로 눈앞에 존재하는 물리적 세상은 아니에요. 가상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걸 끼고 아마존으로 갔다. 그럼 아마존에 악어가 등장할 거예요. 이건 현실이 아니잖아요. 근데 가상 세계 속의 현실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게 VR이고요. 그에 비해 AR은 Augmented Reality 라고 해서 현실을 증강시킨다. 무슨 말이냐면은 안경 같은 형태예요. 이걸 딱 끼고 회의 자리에 왔다. 옆에를 보면은 옆에 그 자료가 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른쪽을 보면은 칠판이 하나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필요로 하는 가상세계 아이템이나 여러 정보들을 띄워놓되 실제 글라스 속에 보이는 것은 현실과 겹쳐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XR이라고 하는 것은 Extended Reality라고 하는데 확장 현실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AR, VR 같은 걸 통틀어서 XR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까 VR 글라스 쓰고 야동을 볼 때는 그 배우의 신체 부위가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AR 글라스면 본인의 신체 부위가 보일 수도 있겠네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하신 것 같아요. 너무 잘, 이해도가 상당히 높고 좀 만족스럽습니다. 그럼 AR을 활용하고 있는 다른 기술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공사 현장에서 뭔가 무거운 뭔가를 나른다, 뭔가 이런 것들 위험한 상황을 맞이한다라고 했을 때 AR이 주변의 가능성들을 가상의 아이템으로 띄워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오는 그 공간을 가리키니까 조심을 되게 할 수 있는
있는 거죠. 매뉴얼이 필요한 뭐 기계를 다루는 작업이라든지 또 우리가 이제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하는데 가상 공간에 디자인한 것을 그대로 다른 그림과 겹쳐서 보여주기에 띄워놓고 한다든지 매우 효율적이고 뭔가 안전한 작업들을 하고자 할 때 AR이 잘 쓰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럼 어렸을 때 막 만화나 영화에서 왜 주인공들이 무슨 안경 쓰면 막 띠디디디 하면서 막 네, 이제 야동에서 다른 걸로 넘어간 거에 네네네. 그렇죠. 대표적으로 제 세대는 드래곤볼 당시에 이제 베지터라는 그 등장인물이 항상 끼고 나오는 그 안경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 그 상대방 전투력을 측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적을 만났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내 전투력이 250인데 제가 500이다 그러면 이제 그 피하는 거죠. 물론 베지터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전투력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다양한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디지털 데이터로 띄워줘서 그리고 현실에 편리하게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만화 속에서 말고 실제로 뭐 대중화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뭐 AR 글라스, VR 글라스 실제로 AR 글라스는 이미 2010년대에 다양하게 출시가 됐고요. 뭐 구글 글라스 대표적이죠. 2012년에 구글이 출시를 했어요. 근데 대중들 반응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걸 가지고 별로 할 게 없다. 야, 이거 가지고 무슨 뭐 상점에 뭐 무슨 가격표 보고 무슨 뭐 거리 측정하고, 아이 굳이 그거 나 스마트폰으로 하면 되지. 안경 끼고 거추장스러워. 두 번째 이유는요, 이거를 꼈을 때 이걸로 뭔가 정보를 보고 하면은 이게 눈이 좀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제 생물학적으로 신체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로 당시 가격이 한 200만 원대로 책정됐거든요. 내가 그 200만 원 주고 나 그거 살 이유가 없어. 이런 이제 답들을 내놓으니까 구글이 포기한 거예요. VR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머릿속에서는 뭐 옛날에 만화나 영화에서 보던 뭐 생긴 거는 일반 안경인데 알고 보니까 뭐 안에 다른 정보가 보인다든가 이런 걸 상상했는데 최근에 거대 기업들이 내놓은 VR 글라스 보면 목 디스크를 유발할 것 같이 생겨서 실제 글라스와 이 갭이 좀 큰 것 같아요. 보통 VR 기기는 글라스라고 하진 않고 HMD라고 표현을 합니다.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머리에 뒤집어 쓴다라는 개념이죠. 예를 들면 메타가 오큘러스라는 작은 업체를 인수했죠. 요즘 메타 퀘스트 시리즈로 이름을 달고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대중화에 성공했다? 좀 물음표가 붙죠. 가장 최근으로는 이 애플의 비전 프로라는 기기가 2024년 5월에 출시가 됐어요. 근데 이것도 그 MR이라는 기술을 또 새롭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MR, 믹스드 리얼리티입니다. 별다른 거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AR이라는 개념과 VR이라는 개념을 섞어 놓은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아직 대중화에 성공한 기기는 없다라는 점에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시도는 하고 있지만 기술의 완성도는 높아지고 있지만은 정말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뭐 가격적인 합리성이라든지 기능적인 혁신성 이런 것들을 완벽히 갖춘 킬러 디바이스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체감상 AI 기술의 발전 속도는 이제 일반인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느낌인데 왜 이 분야만 이렇게 발전 속도가 느린 걸까요? 실제로 이 VR, AR 기술은 역사 상당히 깁니다. 우리 AI도 역사가 70년 됐죠. VR은 이거보다 더 길어요. 1940년대부터 시작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방위산업, 전쟁을 이렇게 시뮬레이션 상황으로 해보는 거예요. AR 기술은요, 그보다 조금 늦은 1990년대에 확대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대중화 기술로 가냐 안 가냐라는 분기점에 와 있다는 것이고, 저는 그래도 10년 내에는 이 AR, VR 충분히 완성도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메타버스 시대, 가상현실의 시대 맞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메타버스 기술들이 빨리 발전하려면 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AR, VR, XR 뭐 이 기술 개념만 해도 너무 여러 가지잖아요. 이거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기술도 너무 다양합니다. 하드웨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소프트웨어적으로도요, AI가 여기 탑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자 하는 정보들을 뚝뚝뚝뚝 띄워줘야 사람들이 나 AR 글래스 쓰고 현실 생활을 하니까 너무 도움이 돼, 이렇게 좀 반응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 AI 기술이 들어가는 겁니다. 특정 기술만 과도하게 발전해서도 안 되고 균형적으로 발전되고 이것이 합쳐져서 킬러 디바이스가 언제 나오느냐, 기업들에게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죠. 그 킬러 디바이스는 어떤 회사가 만들 주식 좀 살려고? 이 킬러 디바이스를 만드는 기업 무조건 주식 투자하셔야죠.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근데 그 킬러 디바이스가 그 주인공이 누가 될지 다들 한번 지켜보시죠. 네, 오늘도 답변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야동은 이제 더 이상 안 물어보고 충분히 다룬 것 같아요. 야동은 그만. 그럼 이만 용안용안. 감사합니다.